네, 프리마켓 분위기 좀 보고 추가적인 전략들 또 시장의 분위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물론 어느 정도 오류가 있겠죠. 지금 약간의 왜곡이 나오는 것이겠지만서도요. 일단은 숫자 찍히는 등락률로는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 정도 프리마켓의 특성을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 쪽으로 쏠리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네요. 그나마 낙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게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쪽, KTNG 쪽 이런 약간의 방어적 성격을 띈 쪽 아니면 실적이 좋았던 쪽만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전방위적인 하락이 시총 1위권부터 40위권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라고는 펄어비스, 오스코텍, 하림 지주 정도만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쪽은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은데 재건 쪽에 대동, 스페이스X 쪽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앞서 봤던 오스코텍, 그리고 이마트, 롯데관광개발, 영업무역, JS코퍼레이션,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중국 소비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만 이들 또한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상승권 상위로는 유진로봇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CNC인터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어제 실적 괜찮았던 스튜디오 드래곤, 중국의 키워드가 있는 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어디에 실리고 있을까요? 대동, 한온 시스템, 에코프로, 고영, 다양한 종목군으로 거래가 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방위적으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 순간 약간 악몽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3% 정도 하락권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 속에서 유망주를 발굴해야 된다는 압박이 이충원 대표님을 좀 힘들게 하진 않을까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이충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리마켓 너무 살벌한데 시장에 대한 평가 살짝 듣고 싶어요. 네. 그 삼성전자 하한가 갔었던 거는 보통 이렇게 좀 급락 출발이 예상될 때 잠깐 VI 걸리듯이 한 3, 4분 정도 대체 거래소에서 멈추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잠깐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2%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주식 시장 외에서의 변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급락이 있었고 원자재 재차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해고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좋은 게 좋은 거였던 게 안 좋은 게 진짜 안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심리로 되게 빠르게 변화된 결과물인 것 같고, 이러한 기조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적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락 시에 매수하는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시간이나 저희 개장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올라갈 때 따라섰다고 하면은 남들은 지금도 40, 50%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는 15% 이렇게 손실이 날 거잖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하락할 때 더 사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조정 시 내 포트에 대한 비중을 채우든 뭐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 부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관심을 두고 갈 수 있는 종목 유망주 발굴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레이더 포착된 이슈부터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하면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대미투자 첫 카드, 정부 한국형 원전 APR 1400 건설 제한. 한국이 설계한 이 수려용 원전인데, 경수려용 원전 쪽인데, 이쪽을 만약에 미국이랑 잘 협업해서 이렇게 쫙 가게 된다면 국내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키워드. 그러면 원전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좀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이 우리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의 첫 카드로
미국의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 건설을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 압박과 함께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청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협력 강화와 투자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 수출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경우에는 기존 것들보다 발전 용량이 약 40% 크고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첫 수출된 한국형 주력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전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그러나 지금 한수원의 뭐 사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 여러 가지 법적 변수는 여전히 해결 과제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까 대체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얘기하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보니까 오늘 하한가로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아도 그랬었어요. 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굉장히 잘 주가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대비 한정 기술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원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러면 그 관심 속에서 숨겨져 있는 유망주 어떤 걸 발굴하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오늘의 포착 종목은 누리플랜.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막 흔히 잘 아는 종목은 아닙니다. 누리플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네, 이 회사는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 뭐 산업 안전 설비를 제조하고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한강 다리에 있는 조명들 아니면 국회의사당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회사가 다 이제 경관을 한 거고 근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실적인데요. 지난해 25년 1분기부터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자 종가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가총액이 낮으면 다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 좀 잘 밝혀져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오늘 사실 이 회사를 통해서 주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분을 약 68.9%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유니슨 HKR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뭐 국내 면진 베어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사실 증권방송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거긴 참 전력기기와 관련돼서 그런 수요를 끌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단되지 않으면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2025년에는 판교 데이터 센터로 화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메시지 톡이 잘 안 됐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대전 쪽에서 화재가 나면서 700개가 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천재지변에서도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내부에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되면 서버와 하드디스크도 같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니슨 HKR 같은 경우가 납과 고무를 이렇게 적층해서 만든 베어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건물을 유연하게 해줘서 그 충격, 지진에 대한 충격들을 다 흡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아래 저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그리고 저런 기술력은 또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그냥 기술력이 없는 기업한테 맡기다가 저게 잘못되면은 그 피해 규모는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우리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는 전력을 얘기하지만 저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리플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좀 더 네.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단순히 배관을 바치는 부품 회사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도 뭐 발전소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을 받으면 배관이 뒤틀리고 파열되면 결국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약점으로들 꼽히고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이음관이나 배관 지지물 같이 이런 배관을 보호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한국형 표준원전 OPR-1000, APR-1400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APR 1400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울 1, 2호기 건설이 진행됐을 때도 주력으로 공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에도 이 회사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축 이윤관 같은 게 또 이 회사의 오랜 고객사가 또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뭐 원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조선 쪽으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SMR APR 1400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400억 원이라는 낮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9개월 동안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이 회사의 주가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알려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물론 미래의 일이겠지만 원전주 중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도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1차 목표 주가는 4,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400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거래량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충분한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랬고, 뭐, 베뉴지도 그랬고, 당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나서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확 났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라캐스트, 베뉴지, 또 S&D 등등의 여러 종목을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물론 로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관점을 얘기 주셨지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공격적인 베팅을 해봐도 좋겠다, 혹은 아니면 조금 지금부터는 조심하자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증시에서도 AI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게 좀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옥석이 가려질 텐데 그중에 당연히 한라캐스트는 옥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급등이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 이제 전반적인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베뉴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자산 관련주들이 또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신고가를 가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기엔 비중을 다 줄이면 또 신고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흐름도 저희가 잘 추적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AS가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충훈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